자, 이번엔 좀 스마트한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이슈까지 여러 가지 스마트한 뉴스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범수 기자입니다. 네, 자,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바뀌어서 그런지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살펴봤더니 한국 코인 시장이 11월 기준으로 전체 시장 대비 점유율이 13%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에서도 코인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한국 코인 거래 시장의 11월 거래 규모가 81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전체 코인 시장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13%인가요? 네, 전 세계에서 코인 거래 중에 이제 13%가 한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한국 거래소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은 1월에 5.2%였는데요. 네. 11월 12.9%까지 올라간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 현물 거래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현물 거래 급등을 한국 시장이 주도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거래량 대부분을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차지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 한국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아는 다른 가상자산,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로는 한국 시장에 현재 지금 선물 시장이 없기 때문으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물 시장이 없어서 큰 수익을 보고 싶은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투자에 뛰어들면서 현물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한국이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 이 상장을 두고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일단 가상자산 업계에서 위믹스는 늘 관심을 받는데요. 네. 이 최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그러니까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인 네네. 고팍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11월 8일에 위믹스를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 고팍스가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만든 협의체가 있는데요. 네. 그 닥사의 회원사라는 점입니다. 닥사는 작년 12월 위믹스에 대해서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이유로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당시에 위믹스를 상장한 또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이 닥사의 결정을 따라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네. 닥사가 그 이유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위믹스를 회원사인 고팍스에서 상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상장 다음 날인 11월 9일 닥사는 고팍스의 자유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결권 3개월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믹스 재상장 노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가능성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번에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은 아니었고요. 네. 재상장을 이미 한 거래소가 있긴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래소 중에 이제 코인원이라고 해서 네. 코인원에서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 2달 만에 재상장을 한 적이 있고요. 어제 위믹스 지스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서도 장영국 대표가 재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요 거래소의 이제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장영국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리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네.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고 또 이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서 상승장을 좀 일으키기도 했던 블랙록이 이번엔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11월 14일 델라웨어주, 미국 델라웨어주에 누군가가 블랙록의 명의를 도용해서 리플 현물 ETF 관련 법인을 등록한 게 시작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은 블랙록 이름으로 리플 현물 ETF 관련 법인이 등록돼 있다 보니 블랙록이 리플 현물 ETF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이 이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당시에 리플 가격이 블랙록이 법인을 등록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니까 10% 뛰었다가 블랙록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10% 내려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널뛰기도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델라웨어주 법무부가 이 가짜 블랙록 리플 ETF 등록 사건을 막기로 했고 향후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문 저희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당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네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젯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몬테네그로 현재 권대영 대표가, 권대영 이제는 설립자 대표로 그만뒀기 때문에 이 몬테네그로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대영 설립자와 한창준 같이 체포된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인 포도고리차 형사지법의 판결인 징역 4개월을 유지한다고 11월 16일 밝혔는데요. 권대영 씨는 3월에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될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온 6월까지 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그 3개월 기간은 이 징역 4개월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징역 1개월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범죄인 인도 재판에 관련해서 6개월 구금 명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이렇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는, 권대영 씨가 이제 구속이고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도 그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에서 출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논란이 거센데요. 최근 11월에 3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돼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측근들이 옮겨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옮기는 것이냐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재산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한국이나 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형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것이 한국으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인데, 일단은 한국 법무부가 먼저 이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후에 이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좀 시작이 되고, 과연 한국으로 먼저 갈 건지, 미국으로 먼저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형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는 말인가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금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상자산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그 FTX 사태에서 이제 FTX 사태에서 샘 배크먼 프리드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좀 될 거라고 100년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10년형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량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아니다, 미국에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 한국으로 오는 게 더 낫다, 다양하게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결합된 경제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검찰도 빗썸 대주주 이정훈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검찰이 어제 1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 이사의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코인인 BXA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1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규제 당국을 핑계로 빗썸 코인 상장, 글로벌 거래소 사업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피해자인 김병건 씨를 속였고 1,222억 원의 이득을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도 난해하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정훈 의장은 올해 2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IT 관련해서 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저희가 증시 관련해서 많이 분석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범수 전 의장 검찰에 송치됐네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 의장이 검찰에 11월 15일 송치됐습니다. 이는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구속 기소 후에 이틀 만인데요. 이 남부지검은 13일 배재현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카카오 법인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제 SM 경영권 인수 당시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는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범수 전 의장의 SM 주가 조작 사건은 클레이트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 배임행령 사건으로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그거와는 좀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클레이 발행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SM 관련해서 주가 시세 조정 혐의 받는 거 그 얘기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의 AI 가우스 소식인데 요즘 AI 화두가 뜨겁잖아요. 저희가 앞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와서 이 관련 소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삼성이 AI 모델 가우스에 대해서 이 삼성의 기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SBS 비즈도 언론 보도를 보면 이주영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 센터 AI 메소드 팀장은 11월 14일 이 삼성 가우스를 통해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우스는 삼성전자의 제품, 서비스, 생성형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 모델인데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사내에 쓰는 그 도구, 툴에 먼저 가우스를 접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 뒤에 단계적으로 이제 출시하는 제품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니까 뭐 외국어로 이메일 보내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쓰고 뭐 번역기도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서 관심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이렇게까지 발전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번역 통역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관련해서 좀 직업에 대한 대체 연구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11월 16일 네.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AI 때문에 이제 직업이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AI가 이전에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 업무만 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인지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고소득 전문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AI 관련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AI 얼마나 이 직업들이 노출돼 있나를 판단하는 AI 노출 지수를 만들었는데 네. 노출 지수 상위권에 보면은 의사, 전문의사, 회계사, 자산운용사, 변호사 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성직자나 대학 교수, 가수, 그리고 경호원 등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네. 중요한 직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생성형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힐수록 더 많은 기술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AI가 되는데 사람은 까먹거든요, 공부해도. 그래서 되는데 슬프게도 기자와 PD도 좀 대체될 거라는 내부 전망은 있거든요. 박범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이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실제로 기자가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보도에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관련 소식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였습니다.